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제가 방송을 찍고 업로드까지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마이크가 녹음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방송은 조금 원래보다 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.81% 하락, 코스닥은 마이너스 1.49% 하락 마감을 했고요. 일단은 해외 증시 먼저 볼게요. 나스닥이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21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죠. 이때 한 4일 연속 전쟁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고,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뭐 외바닥으로 바로 V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.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21선 돌파했으면 다시 21선까지 좀 눌렸다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. 근데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쌍바닥을 만들 때 갯발색 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저항 구간이 될 거고요. 여기를 뚫었고 지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.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오늘 만약 이렇게 양봉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. 우리 증시도 지금 외바닥은 잡았고 쌍바닥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흐름이 그래도 괜찮거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워낙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장과 같은 특수한 그런 상황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뭐 한 10% 이상의 이런 급락 후에 시장이 이렇게 외바닥으로 반등을 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.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쌍바닥 뭐 혹은 이렇게 이제 쓰리바닥 하면서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도 뭐 이제 그런 과정이면은 좋겠죠. 여기서 바닥을 잡을지 아니면 한 번 더 저점을 깨는 구간이 나올지는 일단 뭐 전쟁 양상과 미국 증시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.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우리가 참 시장을 바닥을 잡는다라는 게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좀 볼 때는 그래도 요 이제 신용잔고를 보면서 예전에 저번 주 초중반인가요? 그때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. 이제 20조였던 신용잔고가 조금씩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뭐 반대 매매도 좀 나올 거고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줄어들고 있고요.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급락장에서의 신용잔고의 바닥은 아마도 한 17조 언저리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왜냐하면 여기서 시장이 더 뺀다는 거는 완전히 그냥 방향성 자체를 훼손하겠다라는 건데, 그러니까 23년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나긴 하락장이었던 22년을 지나치고 23년 들어서 어렵게 방향을 상방으로 돌려놨고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 자체가 완전히 훼손됐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꺾인다면은 이거는 조금 많이 힘들어진다. 여기서 다시 추세를 만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자리는 지켜줘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. 그래서 뭐 신용잔고가 뭐 15조까지 내려가려면 정말 말 그대로 여기서 뭐 한 이론 정도의 하락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.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 정도 언저리에서 조금 더 뭐 흔들면서 털고 마무리된다고 하면 신용잔고가 한 17조 뭐 언저리에서 좀 바닥을 잡았으면 좋겠다. 그렇게 이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물론 신용잔고가 뭐 17조까지 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면 좋겠죠. 근데 거기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흔드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신용잔고 한 17조 때 들어설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서 만약에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뭐 상승 마감해주고 우리 증시도 여기서 이렇게 좀 잡아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21선 이렇게 내려올 거고
21선에다가 이제 붙이는 작업이 일어날 겁니다.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. 붙이는 작업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스닥이랑 똑같은 거죠. 나스닥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이제 여기 이제 요 정도 구간 안에서 밑에 있는 거고, 나스닥은 윗 구간 안에서 21선 돌파 후에 안착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. 그래서 우리 증시는 여기서 좀 바닥을 뭐 잡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거의 뭐 11월 한 연말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겠죠. 그 정도로 이제 시황은 마무리를 하고요. 일단은 이제 전쟁 테마가 저는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 여기 이제 뭐 전고점까지 치고 가기보다는 요 정도에서 뭐 좀 시세가 좀 죽었다가 다시 갈 때 가더라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, 역시 사건 사고 테마는 한 번 오르면은 정말 조정 없이 한 번 쭉 올렸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죽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앙콜 유전도 결국은 전고점까지 한번 트라이가 일어난 상황이고요. 흥구석유는 얘는 항상 보면은 시세를 항상 좀 내다가 죽는 한 봉으로 이렇게 요때 한번 뭐 치고 죽고 치고 요랬지, 뭐 항상 보면은 투상 정도 그리고 뭐 이제 투상 가고 그 다음에 시세 한번 주고 마무리되는, 항상 이런 모습을 보였고,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크게 뭐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던 애인데, 이번에는 정말 멋지게 가네요. 근데 뭔가 종목, 특히나 이제 사건 사고 테마가 조정 없이 원웨이로 이렇게 또 오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질 때도 급하게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, 뭐 저번 주에 전쟁 테마 이제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그리고 나서도 더 올랐죠. 올랐긴 했는데 뭐 관점은 마찬가지입니다. 저번 주부터서도 해도 너무 이제 높은 자리라고 좀 판단되고,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이제는 진짜 무리가 있다. 그리고 항상 어떤 테마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이제 언제 나올까 이제 판단을 할 때 가장 좀 뭐 판단하기 쉬운 부분은 대장주 그러니까 1등주 한 2등주 요런 애들이 이제 경고 딱지를 차례대로 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조금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유전이랑 흥구석유가 이제 경고 딱지를 달았기 때문에요. 여기서 추가 시세, 그러니까 뭐 5% 10%더 먹으려고 하다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진짜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. 유가 관련주들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부담스럽다. 물론 지금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, 그러니까 확전이 지금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. 항상 주식이라는 게 뭐 오를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듯 내릴 때도 공포감을 가지고 이제 내리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사건 사고 테마, 해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공포감을 이용해서 이제 시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, 이 공포감이 사실은 어느 정도에서 이제 정점에 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재료 소멸로 이어졌을 때 굉장히 좀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, 특히나 초보분들은 이런 이제 전쟁 테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뭐 롱톰하게 뭔가 뭐 진짜 여기서 확전되면은 또 여기서 연상 가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좀 조심하자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. 지금 3등주인 이제 뭐 1등주, 2등주 경고 딱지 달았고, 3등주인 대성에너지도 이제 주의 조금 더 오르면은 뭐 경고 딱지, 이렇게 한 3종목까지 경고를 달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시세가 다하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테마가 조금 이제 죽게 됐을 때,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해서 가장 이제 좀 크게 피해를 입었던 테마주인 네옴시티 애들이 시속 게임하면서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멘트를 저번 주 한 초반 정도에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, 오늘 장 중에 보시면 이제 장 중에 여기서 이제 장 후반에 낙폭이 좀 크게 나올 때, 가자지구 남부 쪽인가요? 거기서 일시적으로 좀 휴전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. 근데 일단 뭐 뉴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뭐 완전히 전쟁을 뭐 휴전하는 게 아니었고요. 민간인들 뭐 대피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 보급을 위해서
일시적으로 뭐 휴전한다는 내용이었어가지고 완벽한 뭐 휴전은 일단은 아니었는데 뭐 요것조차도 뭐 부정하니까 뭐 이슬람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휴전은 절대 없다 그렇게 또 뭐 사실무근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전쟁 테마가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시간에서 뭐 상한가도 들어가고요. 여러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어졌는데 이제 장 후반에 전쟁 테마 애들이 빠질 때 바로 네옴시티 애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일단은 보였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 SY가 오늘은 가장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좀 보였고 뭐 유신이나 미코바이오베드도 기대를 했는데 얘네들은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SY랑 뭐 히림, 한미글로벌 이 정도 수급이 일단 조금 들어왔는데 대장은 뭐 SRI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뭐 세력들이 뭐 이제 털고 나갔는지 뭐 쨌는지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전쟁 테마가 죽었을 때 얘네들의 흐름을 보고 있다가 SY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꿈틀거리고 이런 뭐 6,500원이나 이런 구간을 다시 좀 돌파해주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전고점 정도까지는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 이상은 조금 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. 왜냐면은 전쟁 자체가 완전히 뭐 끝나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 과정에서 이 세력들도 그런 어떤 리스크를 안고 이 네옴시티 관련주를 다시 시세를 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. 그래서 뭔가 다시 얘네들이 좀 올려준다라고 하면 이제 뭐 좀 물려있는 물량들을 빠져나기 위한 한 번의 반등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. 그래서 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쟁 테마 빠질 때 이제 시속 게임의 어떤 관점으로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뭐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뭐 전쟁 테마는 제가 조금 이제 관점이 잘못 이제 틀렸지만 요거는 그래도 괜찮았죠.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시장이 좀 그래도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섹터가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좀 둘러보다가요. 반도체 섹터가 조금 뭐 일단은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시장 빠질 때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. 기본적으로 어떤 차트의 흐름이나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전고점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반도체 섹터가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. 그래서 한미 반도체 조금만 오르면은 여기 전고점 트라이 일어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정도 공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이제 여기를 뚫고 더 갈지 말지는 시장 상황에 달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미리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. 그 다음에 HPSP도 두 번 맞고 떨어졌던 여기 전고점 구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요.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. 이스페타시스는 여기 전고점까지 어떤 구간이 조금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그 기대감은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. 왜냐면 얘는 전고점까지 가려면 좀 한참 남았기 때문에요.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뭐 시장이 좀 안정되면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내일 시장에 반등이 좀 나와주면 종목들도 그림이 다 좀 예뻐지고 그래서 내일 시장 상승해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, HPSP, 주성 엔지니어링, 약간 이제 낙폭에 대한 어떤 반등 개념에서는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애들도 봐줄 수가 있을 것이고, 그다음에 금요일 날 에코프로 애들이 이제 어닝 쇼크 때문에 시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개파락을 좀 크게 한 다음에 양봉으로 이렇게 이제 채워주는 모습도 약간 이제 시장에서는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만약에 에코프로 애들이 오늘 개파락을 뭐 어설프겠다가 이런 식으로 막 음봉을 끝났고 여기 이제 저점을 막 이제 깨거나 위협하는 흐름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추가 하락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, 에코프로 형제들이 빠진다면 시장 또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모습으로 일단은 마감이 되어졌다. 에코프로 BM도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들면서 이렇게 가주면은 그림이 또 나쁘지 않아지죠. 이거 에코프로 애들도
21선을 맞고 일단 한번 눌리는 어떻게 보면 또 정상적인 흐름입니다.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21선 돌파가 일어나야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다. 그리고 포스코 DX는 여기서 좀 시세가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요. 일단은 전고점까지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, 요것도 이제 뭐 대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보통은 1파 나오고요, 2파 나오고 3파 가장 크게 나오고, 이렇게 이제 죽는 애들이 있고 쌍봉까지 만들고 이렇게 이제 죽는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신성 델타테크랑 비슷한 흐름이에요. 얘가 여기서 이제 죽지 않고 한 번 더 올리면서 여기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심어놓고 이렇게 이제 빼버리죠.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면은 너무나도 이제 정석적인 쌍봉 패턴이다 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죠. 그래서 포스코 DX도 쌍봉 여기까지,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일단 먹을 구간을 먹고 일단은 좀 빠졌다가 확실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. 얘도 이렇게 시세가 워낙 많이 났고요. 여기서 이제 또 쌍봉 헤이크 주고 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지금 포스코 DX랑 금양이 MSCI 편입 이슈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. 금양도 이런 추세를 좀 벗겨내는 상승이 이렇게 좀 나와줄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아니라 유럽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. 얘가 이제 비만 치료제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대장이었던 애가 인벤티지 랩이라고 봐야 되겠죠?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이제 좀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. 시장이 이대로 뭐 고꾸라지면 얘네도 뭐 별 수 없을 건데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얘가 다시 이렇게 흐름을 좀 만들어 가는지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.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랑 펩트론 정도 비만 치료제는 좀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얘네들도 시장이 안정됐을 때 움직임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뭐 AI 전체적으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뭐 어떻게 좀 잘 모르겠는데, 일단 개별적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. 얘가 테슬라 이제 차량에 디스플레이 그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, 연동되는 서비스를 이제 공급 계약을 했다. 라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좋은 뉴스잖아요. 그래서 상한가 갔는데, 이 뉴스를 가지고 한 번에 끝내기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흐름 가지고 가다가 얘도 이렇게 한번 가면은 전고점 칠 수 있으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. 뉴스가 워낙 좋잖아요. 물론 이제 다른 그룹주들은 다른 뉴스를 가지고 차례대로, 그러니까 뭐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돌아가면서 치더라고요. 근데 세원이랑 우노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. 그래서 오피스가 뉴스 자체는 가장 좋고 어찌됐건 가장 처음 움직였던 애고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. 얘도 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. 예, 요 정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